유한양행은 기존에 개발한 렉나자 그리고 차세대의 가능성이 있는 블록버스터 이렇게 2개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멀티 블록버스터를 갖춘 그런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렉나자가 일단 블록버스터로 등극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그러니까 렉나자 이후에 어떤 물질들이 차세대 또 블록버스터로 개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주로 유한양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유한양행은 현재 약 10조 원의 시가총액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동향을 보실까요? 주가 동향을 보면 2023년 7월까지는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는 주가 동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2023년 6월 30일 렉나자가 1차 치료제로 단독으로 국내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주가에 변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가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렉나자가 기존의 유한양행이 벌어왔던 그런 매출액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작년도 2024년 8월 20일 렉나자가 FDA에서 1차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병용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주가는 과거에 없었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현재는 12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액이 인상적으로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렉나자가 팔리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단위로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점차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블록버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실까요? 매출액은 2022년도 1,700억대, 그리고 2023년 1,850억, 그리고 24년에도 2,000억을 간 넘는 수준, 올해도 2,200억. 거의 5%에서 10% 사이에서 꾸준하게 매출액이 올라오는 기업입니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꾸준하게 매출액이 한 자릿수대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요. 재미없었지만 이제는 렉나자라는 그런 걸출한 물질이 나오면서 유한양행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양행은 1926년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상장은 1962년도입니다. 설립자는 유일한 씨고요. 최대 주주가 15.7%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회사가 1936년도에 최초로 전사원 주주제를 실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창업주이신 유일한 회장께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사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면서 전 사원이 주주가 된 거죠.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전통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미약품 같은 회사도 잘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회사로는 유한화학, 그 다음에 유한킴벌리 같은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의 매출액 추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매출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연구개발비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2021년부터 1000억 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는 2200억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익도 좀 줄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연구개발비가 올라갔다. 즉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라서 지배기업 주주지분 가치가 이제 2021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금은 3천억 원 정도를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작년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판관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31%대로 과거 대비 올라갔고요. 이 부분이 2025년도 올해부터는 27%대로 낮아지면서 영업이익도 1,000억 원대로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대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년도, 2027년도로 가면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게 됩니다. 바로 렉나자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렉나자, 블록버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집니다. 과거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5%에서 10% 사이에 머물렀지만 향후에는 매출액 증가 속도, 즉 렉나자로부터 유입되는 로열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현금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렉나자가 2030년에는 약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의 현금을 유입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2천억 원 정도, 2028년도에는 약 3,800억, 그리고 2029년도에는 5천억 원대의 현금을 유입을 시키면서 향후 연구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회사에서도 벌써부터 매년 4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해서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렉나자로부터 향후에 유입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그런 기대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그러니까 렉나자 이후에 어떤 물질들이 차세대 또 블록버스터로 개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의 렉나자라는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렉나자가 일단 블록버스터로 등극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는 YH35324, 이 물질은 두드러기라든가 알레르기 같은 자가 면역 관련한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고요.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확보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이 현재 임상일상에서 보이고 있는 데이터는 글로벌 베스트 인 클래스의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언매니지도 상당히 큰 분야입니다. 따라서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행에서는 기술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YH32367이라는 물질입니다. ABL 바이오로부터 도입한 물질이고요. 허투 그리고 41BB를 두 개의 타깃을 잡는 이중 항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바디 T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개발한 물질이고요. 이 물질에 대한 개발 그리고 기술 수출 가능성도 대단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YH32364라는 물질이고요. 이 물질은 두 경부암, 위암 그리고 대장암 치료제, 고형암에 대해서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비임상 단계의 물질입니다. 이렇게 유한양행은 기존에 개발한 렉나자 그리고 차세대의 가능성이 있는 블록버스터 두 개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멀티 블록버스터를 갖춘 그런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중요한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